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네,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직요정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 역할보다는 무술이 역을 더 많이 맡았던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2018년에는 이발소와 함께 모든 취업각을 합격각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5대 인사관리 전문가 여전히 무술년에도 박기찬입니다. 이 대본에 안 써주시는데 자꾸 이제 본인 입으로 계속 5대 기업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00번 강조를 해도 좀 부족함이 없는 표현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근데 여전히 책이 안 팔리죠.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무술년 맞아서 이제 인세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완판 기대해 봅니다. 출판사 사장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우리 새해 인사를 우리 또 토목달의 대표 강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지금 기대되거든요. 기대 중입니다. 기대해요. Failure is a detour, not the dead end street.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트리트 무슨 거리의 파이터인가요, 뭔가요? Failure 실패죠. 네. Is just a detour. 이거는 그냥 단지 우회로일 뿐이고, not a dead end street. dead end라는 게 이제 죽다의 dead하고 끝에 end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어 보이네요. 오늘따라 좀 역시. 있어 보이는데요. 희경 씨도 근데 라디오 진행자잖아요. 영어 한마디 좀 인사해 주시죠. Oh, happy 2018! Happy New Year! 역시 What is your 합의. 뜬금없어. 합의. New Year's Resolutions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합의가 많이 익숙하긴 하네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이게 디폴트로 설정이 What 돼 is your 있어요. 합의? 네네. 독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제 많이 있는데 원래 컬렉팅 스탬프가 저기 정석 아닌가요? 이거 너무 오래된 부닥다리 예문이다 정말. 컬렉팅 스탬프 이렇게. 맞아요. 그나저나 저희가 2018년인데 우리 이발소가 살아남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우리 1월 1일 날도 문 열어요? 찾아오는 분들이 날로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박차를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발로 쓰는 이력서가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아주 은근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은근히 들어온다는 거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닐까요 혹시? 근데 사실 이제 자기의 실패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소서를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꺼려지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정말 댓글이 오나 안 오나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저도 맨날 들어가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올려주세요 한 이후에 몇 개 올라왔다 더. 저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맨날 들어가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댓글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이렇게 선물 드릴 거예요. 러블리맘님께서 서류 탈락이 괜히 탈락이 아니었구만요. 유유유 와 이 방송 나만 알고 싶다. 일단 참여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쏠게요. 진짜요? 밖에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된 건가? 몰라요. 쏘세요 그냥. 몰라. 기프티콘 괜찮죠? 그냥 몰라 나 줘 그냥. 주신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좀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주변에. 일단 커피숍 가셔. 커피숍 가셔. 커피숍 가셔. 이거를 좀 이렇게 이어폰으로만 듣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의미에서 그 별다방 기프티콘 일단 제가 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딩디리 딩딩님.
나 취업할 따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가 이렇게 자소 썼을 때 꼭 오타 마지막에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또 오타가 났어요. 나 취업할다. 취업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말씀은 일단 지금은 현재 직장이 있다라고 또 저희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취준생들한테는 정말 부러운 선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께는 어떤 선물 드릴까요? 이분한테는 저희가 케이크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잠깐 네. 근데 우리 없는 상품 이렇게 만들어내도 돼? 누가 주는 거야? 케이크 상품권 되나요? 지금 밖에서 다 지금 당황하고. 된답니다. 아, 이번 왜냐면 거는 당황해 하시는데? PD님이 자기 사위로 보내겠대. 아니 없으면 우리 정훈 쌤 또 잘 그러면 되시잖아요. 짭짤하시거든요. 거의 뭐 EBS계의 염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짭짤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럼요. 송송송이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박기찬 선생님 좀 읽어주실까요? 직장인이지만 혹시 모를 이직을 위해 구독합니다.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독자에게 힘을 주는 캐스트가 되길 응원합니다. 되게 멋있다.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저희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네, 꾸준하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송송송이님께는 저희가 영화 한번 보실래요? 네. 저희 선물이 난리 났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호텔 예약권도 드리고 우리 다 하자. 호텔 숙박권도 드리고 우리 다 하자. 앞으로도 저희 팟빵에 무한 댓글, 무한 악플, 무한 좋은 글 많이 관심 있게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플도 관심이에요.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요. 여기 또 선물이 하나 빠졌네. 선생님 책 재고가 많죠. 재고가? 네. 슬픈 얘기죠. 네. 아니 사실 선생님 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아지셨거든요. 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책도 좀 선물로 팍팍 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126번째 이력서를 낸 날입니다. 제 사인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번째 이력서를 낸 날. 이력서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대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게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이 또 1월 1일 새해 첫날. 우리가 세웠던 소망 중에 분명히 취업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겠죠. 오늘 있겠죠.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름하여 합격자소서 띵작 3종 세트 완벽 분석. 띵작이 뭡니까? 그러게. 띵작이? 그 요즘 급식차라고 해서 명작을 띵작이라고 해요. 이게 생긴 게 그 띵에서 그 붙어 있는 부분이 네모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명작을 띵작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합격 자소서 명작. 그러니까. 잘 쓴 자소서 비법 이런 거 살펴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년이니까 온 우주의 합격의 기운을 받아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건 무섭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온 우주의 합격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일단 잘된 걸 보고 배울 점은 또 우리가 배우고 왜 이분들이 합격을 했을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공채에서 합격한 합격자소서 3종을 저희 작가님들이 아주 어렵게 구해오셨다고 합니다. 저 선생님 궁금한 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자소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비슷하게 카피를 한다거나 혹은 똑같이 따라 쓴다라고 합격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합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정말 모든 잘된 거니까. 세상의 모든 합격서를 모든 회사에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다운로드 수 올라가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자소서를 써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S본부에 지난 2016년에 서류를 넣었다가 통과해서 면접을 봤는데 이 최종에서는 떨어졌고요. 2017년이 돼서 똑같이 내면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예 그 2016년도 거를 똑같이 냈는데 근데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서류에서 어차피 같은 회사면 같은 내용을 볼 텐데 왜 이게 당락이 달랐을까요? 자, 이래서 이제 기업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몇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정확한 이 회사를 모르니까 첫 번째, 담당자가 바뀌었다. 두 번째, 생각보다 기업에서 자소서를 보는 기준이 없다. 이거 슬프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분이 자소서를 어떤 걸 썼다 하는 거를 1년이 지난 다음에 트래킹을 하거나 기업에서 레코드로 가지고 있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합격한 자소서인데 왜 안 될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집 합격 자소서 띵작 3종 세트 첫 번째 자소서 공개하겠습니다. 니들은 뭘 썼길래? 첫 번째 자소서 나와라 뿅. 네, 먼저 2017년도에 이 방송사 공채에 합격한 신입 PD의 아주 따끈한 자소서입니다. 2017년이면은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최근에 구했을까요? 대단한 섭외력이네요. 네, 그러게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단 가명을 사용하고요. 내용 중에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PD 준비하시는 분들은 귀 쫑긋 그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하실 것 같아요. 합격 자소서 띵작 3종 세트. 그중에 첫 번째 2017 하반기 방송사 공채에 합격한 신입 PD님의 자소서입니다. 일단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 여기에 맞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세요. 800자 이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문항이었고요. 관종, 독종, 잡종 3종 세트 이게 소재였어요. 일단은 호기심이 확 온다. 네. 라임까지 딱 맞춰가지고 종종종. 관종, 독종, 잡종 3종 세트. 관종인 듯 관종 아닌 관종 같은 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 특별한 재주 하나 없던 내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택한 것은 영상이었다. 축구 동아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를 촬영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해 올렸다. 영상은 경기 후 피드백에 사용이 되었다. 동아리원들의 관심을 얻었다. 너무나 즐거웠다. 그리고 독종, 먹잇감은 놓치지 않는다. 삼촌은 PD였다. PD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코 흘리기 시절부터 물어봤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피나게 공부했다. 그 결과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의경 생활 중 시위 현장에 나가야 할 때도 기동버스에서까지 책을 가져가 토플을 공부했다.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긴 점수를 획득해 꿈 같은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잡종. 어디에서나 튼튼하게. 잡종은 순종보다 체력이 좋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축구와 자전거 타기, 헬스 등으로 기초 체력을 다졌다. 조연출을 하면서 밤샘 작업이 많았지만 끄떡 없었다.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다. 프로그램 방영도 전에 이미 2명의 조연출이 바뀐 자리에 들어갔다. 이전 조연출은 작가에게 쌍욕을 하고 나갔다고 했다. 처음 만난 PD들과 작가들은 예상대로 까다로웠다. 그러나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6개월 동안 그들 사이의 연결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거 너무 만나보고 싶다 진짜. 네. 그동안에 우리 기똥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그 요소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위 제목이 있는데 그 밑에 또 그 소제목을 또 이중으로 이렇게 달았어요.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좋죠. 그러니까 소제목에서 우리가 신문 기사 볼 때도 헤드라인을 보고 이 기사를 볼 거냐 말 거냐를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헤드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 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그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임을 맞춰서 관종, 독종, 잡종 그리고 이 세 가지의 PD의 직무하고 연결을 잘 시켰다는 거죠. 너무 잘 됐어요. 소름 돋았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관종 부분인데요. 이게 PD라고 하면 본인이 여기는 지금 관종이 본인이 누구에게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주제로 이분의 상황에서 되돌아가서 쓴다 그러면 저는 관종의 대상을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스타나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초대 게스트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들 쪽에다 쓰는 게 더 점수를 많이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이왕이면 존댓말로 쓰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반말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약간 뉴스 기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이게 허용 범위가 조금 넓은 조직들이 있죠. 창의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이게 합격이 됐다 그러면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어서 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확실히 임팩트 있게 딱 다가온 게
전에 기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접속사를 많이 쓰지 않고 네. 단문으로 짧게 치고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와. 와닿았어요. 한 가지 되게 이 자소서만 보면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직무를 나름 이해를 하는 바탕 통해서 맞아요. 세 가지의 종으로 관종, 잡종 그리고 독종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이분을 면접에서 만나봤더니 별로 창의적이지가 않더라. 재미가 없어. 그럼 이게 그러면 메이킹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면접 가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특히나 이분께서 방송사 PD들의 역량을 뭐 여러 가지 역량이 있지만 왜 우리 소위 꾼들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공략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PD들이 가장 몸이 힘들고 고되다라는 부분을 너무 딱 전공법으로 나 체력이 너무 좋다. 나 여기 갔는데 남들 2명이나 관둘 때 내가 그 자리 차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내가 힘들어서 관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데 상사 입장에서 얘 많이 부려먹어도 얘는 내 밑에 있겠구나. 맞아요. 저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자소서에 대한 건 아니고 이력서 부분인데요. 그 방송사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PD 직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력서 사진에 뭐 개인 셀카를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기랑 취미 같은欄에 좀 특이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는 취미를 축구라고 쓰고 특기를 강슛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면접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요거 좀 센스 있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취미가 조금 특이하다고 해서 부를까 싶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 전체의 느낌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자소서는 그냥 그저 그런 류의 문장에 그저 그런 스토리텔링을 쓰다가 거기서만 갑자기 축구 강슛 야 이거 대단한데 만나봐야 되겠네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희경 씨도 그 개그맨 공채 시험 볼 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막 표정 찌그러뜨려가지고 시험 이렇게 사진 붙이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인상을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직업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가볍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렇게 찍은 사람들은 저 표정 봐야 되는데 다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제 아나운서 면접 보는 사진처럼 여권 사진처럼 정말 반듯하게 찍어서 그 최대한 뭐 정말 맞춤법에도 신경을 쓰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 주변의 개그맨 분들을 보면은 무대 위에서는 확 돌변을 하는데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굉장히 진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단은 이 자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군요. 이렇게 2017년도 하반기 방송사 공채에 합격한 신입 PD분의 자소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다른 분들 이제 띵작 자소서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취준생 마음의 소리. 오늘 채용 공고 많이 떴는데 주땡땡 오늘 6시까지 마감이네. 지원하자. 내가 이거 써놓은 게 어딨지?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뭐야 여기도 떴네. 유명한 회사니까 일단 콜. 컨트롤 C 컨트롤 V. 잠깐만 여기는 내가 다니는 회사 선배가 많지. 맞다.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 회사 뉴스에 나온 회사 아니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 소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 스킬로 불합격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아이씨 100군데 넣었는데 왜 이렇게 붙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수박 씨발라 먹는. 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네, 갈수록 이제 희경 씨의 센스가 네, 넘치는 취준생 마음의 소리.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요 부분만 다 이렇게 클립 잘라가지고 붙여도 약간 좀 청취율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다른 분들의 합격 자소서 함께 살펴볼까요? 니들은 뭘 썼길래? 합격 자소서 띵자. 두 번째 자소서 너랏 뿅. 뿅 나 혼자만 했네. 뿅을 뿅. 자, 일단은 개인 정보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요. 내용 중 일부가 수정 편집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땡땡에 합격한 신입사원의 실제 자소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번. 1번? 네, 왜 자꾸 이러죠? 읽어주세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1번, 성장 과정에서 부모, 가족으로부터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항상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직업인 공장 현장 업무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군 복무 시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IT 재건을 위해 6개월간 해외 파병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재난국가라는 사실과 여진의 위험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떠올랐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땡땡의 시설관리 지원자로서 시설의 안정된 기반을 통해 주식회사 한국땡땡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이 중에 그 자소서 합격 가이드 이런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군대 얘기하고 그 학교에서 조별 발표한 얘기는 쓰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너무 흔한 얘기들이니까요. 자소서에서 군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조별 발표에서 뭘 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지금 위에 거는 좀 보시면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흔한 경험이란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거에 연관돼 있어서 쓴 거고요. 이전에 만약에 그런 책들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특정 회사하고 무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군요. 어떤 차이를 느꼈냐면 전에 그 이태원 아나운서의 실패했던 그때 하고 자소서하고 이거하고 느낌이 비슷한 듯 전 다른 점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태원 아나운서는 이제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2화를 다시 에피소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떡실신 됐죠? 완전. 예, 거의 뭐 도마에서 이렇게 가루가 되셨. 뼈만 남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태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을 기술을 하는데 뭔가 내가 이런 힘든 일도 있었고 저런 힘든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뭔가 다양한 소재가 있었지만 핵심이 없었다면은 여기는 자부심이라는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그 경험도 자부심이라는 그 틀 안에서 충분히 파병 활동이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보면서 저는 마지막에 정말 뭉클했던 게 제가 회장이라면 혹은 인사 담당자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험하거나 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 누군가는 피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감동으로 좀 다가와요. 그리고 결국 그 경험이 지금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딱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가치관이라고. 우리 이희경 모사님이 이제 이 팟캐스트 몇 회 만에 국내 기업 웬만한 기업의 인사 담당하시는 분보다 훨씬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제 준 전문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우리 셋이서 그건 안 되고요. 선생님 없이는 진짜 진행이 어려울 거예요. 절대 안 되죠. 맞아요.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이 회사가 이 자소서를 보고 합격을 줬다고 했으니까요.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지금 우리 이경 마담님이 정확히 찝어줬죠.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2회에서 봤던 그 자소서는 나열식이었죠. 맞아요. 무엇인가가 너절너절하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너절하게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개념이었죠. 지금 그 너절했다는 것 때문에 쫓겨났고. 그 방송의 타이틀이었나요? 아니면 방송 설명인가 밑에 너절한 이력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노절한 걸 어떻게? 네. 근데 지금 이 자소서는 자부심 하나만 일관되게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왜 생겼느냐? 부모의 영향으로 생겼고 군대도 자부심으로 겪어냈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까 이경만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직업이나 직무에 귀천은 없다고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반 분들에게 시설 관리팀 해볼래? 그럼 저는 몇 %를 하겠습니다. 라고 잘 안 나올 것 같은 직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무를 특정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 안에 가치관이 자부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몸에 내재된 가치관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맨 뒤에 왜 제가 지난번에도 자소서에 몇 차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뭐가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빠져있는데 여기는 보면 무슨 한국 땡땡의 이윤을 물론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창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라는 게 지금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자소서를 봤던 분들에게 조금 공감하고 한번 좀 만나볼까 이런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이번 자소서에 하나만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조금 더 완벽하게 이 자소서를 읽는 분에게 확실한 그 도장을 찍으려면 본인이 자부심이 있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게 제3자의 눈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떤 효과를 줬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게 완벽하게 방점을 찍으려면 제가 이렇게 자부심을 살아왔는데 과거의 경험에 옆에 있는 누가 이런 걸 보고 그래 이런 게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신뢰가 가겠네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조언도 첨언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신년 특집으로 합격 자소서 띵작 3종 세트를 갖고 합격 요인을 완벽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1월 1일 너무나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름하야 니들은 뭘 썼길래? 합격 자소서 띵작 세 번째 자소서 나라 뿅.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합격 자소서 띵작 3종 세트 마지막 세 번째 자소서는요. 석유화학제품 전문기업에 지원해서 합격한 신입사원의 합격 자소서입니다. 독하게를 키워드로 해서 자유롭게 기술해달라고 500자 이내로 제한을 두었어요. 독하게. 네, 소제목을 13권의 공책을 채운 이유라고 달아줬네요. 약간 좀 뭔가 좀 낭만이 있는 그런 제목 아닌가요? 저는 근데 이 13권의 공책을 채워온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흥미가 안 느껴지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온 13권의 공책이 있습니다. 한 권에 600페이지, 총 7,800페이지를 채우면서 전문성을 키워왔고 단순히 13권을 글자로 채웠다는 것을 넘어서 하루 10시간씩 독하게 노력했습니다. 독하다. 밤낮과 주말도 반납한 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꼬리를 물며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4번의 전액장학금과 4.33의 전공학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독한 저의 의지는 주식회사 땡땡케미칼 설비를 고도화시켜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네요. 야, 진짜 이게 공식이 있구나. 600페이지. 이게 마지막에도 확실히 그게 있네요. 나의 이러이러한 면들이 이 회사에게 어떤 면으로 공헌이 될지. 이렇게 훈련들이 이렇게 잘 된 학생들은 딱 다르네요. 네, 좀 다르죠.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대체 이 공책에다가 뭘 썼다는 거예요? kam지 아니에요, kam지.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무슨 전공에 대한 뭔가를 갖다가 지금 뭐 구체성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한데. 아니면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왔다는 건데요. 그럼 노트 필기 했다는 내용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삶은 역사잖아요. 네. 역사는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기록을 허투루 대하지 않고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에 일단 점수를 매겼고 그 부분이 이 기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독하계를 연계를 시켜서 했다는 거에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단문으로 쓴 게 아니고 막 중문, 복문 막 짬뽕이 돼서 읽는 데게 어디다가 포즈를 줘야 되느냐 이게 좀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근데 저는 이 자소서를 보면서 신뢰감을 갖게 된 하나의 원인이 선생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수치를 자꾸 제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600페이지라든지 총 7,800페이지 아니면 13권 그리고 뭐 4번의 장학금과 4.33의 전공 학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이걸 위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신뢰감이 좀 생겼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회계사분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수치를 언급해주면 그게 신뢰감을 준다. 이거는 자소서뿐이 아니고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숫자를 제공하면 뭔가 구체성이 있고 리서치를 좀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신뢰도도 좀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띵작을 보면서 이상한 거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아 진짜였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혹시 재점검하라고 이렇게 대박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일부러 이렇게 넣나 봐요. 우리가 그동안에 떨어진 것만 보니까 뭐 약간 반 정도는 또 장난을 섞어서 실패 요인을 억지로 찾아내려고 한 적도 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 이력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일부러 찾아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이게 선생님께서 이론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확실히 맞아요. 아 이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런 이론들이 제대로 적용된 자소서들이 정말 합격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소서구나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정말 5대 전문가세요. 국내 5대 인사관리 전문가. 진짜 우리 새해 첫날부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진짜 밥이라도 사주세요. 월급 못 주면 밥이라도. 그리고 이 관계에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기록의 중요성을 취업준비생들이 너무 간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특정 회사의 특정 직무를 우선 해야 되고요. 타겟을 정한 다음에 그거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가셔야 되는데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서? 느닷없이 훅 들어가는데. 와, 이런 면접 질문을 받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저는 이 이발소가 평생 저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닭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갑자기 들어오면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지? 그 기업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 기록을 남기느냐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건 뭐냐? 극히 일부의 사람들 얘기도 되겠지만 돈에 대한 기록은 남깁니다. 그런데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얘기로 한번 끌고 와 보면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에요. 근데 취업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냐는 거예요. 중요하다면서 기록을 안 남겨요. 그래서 제가 취업준비생들을 많이 만나고 교육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라고 하고 방향을 얘기해 주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에 시간이 있겠죠? 이래야지 안 잘리겠죠? 또 밀당했어. 또 밀당했어. 이렇게 미치겠어 내가 아주 그냥. 고수셔. 요즘에 우리 신랑보다 더 떨려. 지금 너무 밀당을 해. 네, 이렇게 밀당하시면서 우리 또 박희찬 선생님이 또 예고편을 날려주셨는데요. 우리 2018년 1월 1일 맞아서 신년 특집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본인들의 발자취를 잘 남겨보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잘 기록 남기시면서 2018년에는 정말 취업 성공하시고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난 다음에 2018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죠? 역으로 들리는데요. 아니요, 저는 정말 올해 그 무술년이죠. 이 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가 2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이거만큼 또 값진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발소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이력서 보내주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2018년 신년 특집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함께 해주신 인사 전문가 박기찬 대표님 그리고 어학 전문가 김정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봉투 열렸네. 복은 그냥 공짜가 아닌데. 네. 일단 여러분 2018년에도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이발소에 여러분들의 발로 쓴 이력서 그리고 자소서 보내주세요. 자, EBS랑 홈페이지 www.ebslang.co.kr에서 공지사항에 발로 쓴 이력서 보내는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100% 토익,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할인권 증정해드리고요.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이발소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와, 진짜로 핵이득 방송이네. 그러니까요. 네, 보내만 주면 돼요? 네, 보내만 주시면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100%? 네, 대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온라인 강의 수강권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 할인권. 아, 약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제 보내주신 분들은 네. 할인권. 하지만 또 이렇게 이력서는 이력서대로 받고요. 네. 저희 팟빵의 댓글, 네. 또 기억 남는 댓글들, 기억 올려주시면. 남는 악플보다는 저희가 또 선풀에 선물 네. 날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네네. 지금 저희 뭐 예를 들면은 파리바게뜨 3만 원권에 해당하는 케이크 상품권 아싸. 준비하고 있고요. 별다방 3만 원권. 저희 한 잔 이 정도 안 줘요. 일단 그냥- 출연진부터 한 잔씩 줘봐요. 우리도 못 먹어봤는데 일단 별다방 3만 원권 기프티콘으로 그냥 바로 이 정도면 싸드리면 온 가족이 대단하다. 같이 모여서 한 잔씩 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아닌가요? 댓글을 하나하나씩 남기면은 우리 가족 10명이면 하나씩 남기면은 그러니까요. 확률이 왜냐면 아직 높아지겠네. 많이 안 올라왔거든. 네. 그러니까 영화 예매권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 네. 무엇보다 어, 중요한 게 박기찬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와! 126번째 이력서를 낸 날. 와, 아직도 안 외워져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이 많이 좀 팔려서 끝날 때까지는 외워지겠지. 인쇄 수익이 많이 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네. 저희는 내일 이발소 8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재밌는 손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내일도 놀러와. 놀러와.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울 엄마를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 이력서 발로 쓰는